네,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즉각 석방해서 도정에 복귀시켜라. 무슨 소리냐? 김경수 유죄다. 규탄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내일 경남 창원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여야가 맞불 집회가 열립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사만사에서는 우리나라 첫 신발 공장의 모태였던 화승의 몰락으로 본 지역 신발 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오늘 첫 순서 우리 지역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의 뜨거운 토론 타이틀 매치입니다. 이종명 국회의원 제명, 김진태, 김술래 국회의원 당규에 따라 징계 유예, 김명준 비상대책위원장 주의를 촉구함. 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한다.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네, 경남 김해가 지역구십니다. 민홍철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님, 그리고 창원이 지역구이신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일단은 최종 판단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제명 결정이 났고요.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 당대표에 또 도전 중이라서 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이 자신의 SNS에서 자유한국당 이럴 것 같으면 당에 있는 아버지 사진 내려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거치고 나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당내에서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5.18 민주화 운동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의 아주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정신은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이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해서 가장 강한 징계를 한 거죠. 제명을 했는데, 김진태, 김순례 후보는 지금 우리 전당대회 후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의하면은 후보자 보호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징계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를 한 것이고, 전당대회 끝나면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이 징계가 야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헌 당규에 제명만큼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현역 의원을 제명을 했는데, 나는 이때까지 민주당은 제명을 한 예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이제 징계 절차를 밟아놨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이렇게 악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다, 이런 이야기에 반응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이 국회에서 사실 동료 의원들이지만 그동안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군사 독재, 국가 폭력에 동조한 듯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데에서도 참 귀를 의심했고요. 사실 자유한국당의 징계 절차는 무늬만 징계다, 꼬리 자르기다. 왜냐하면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제명으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다.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제명을 징계 유예했다든지 했는지 어떤 형태의 징계 유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유예라는 것은 제명이나 경고나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해놓고 이거는 유예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유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뭘 유예냐. 지금 이번 징계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 해부돼가지고. 근데 본인이 자청하셨죠, 징계위원회 해부를.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경고를 받고 하는데, 주의를 받고 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차기에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게 되면은 최고위원이 되든 당대표가 되든 누구든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징계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받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파가 이렇게 클 줄은 이 정도까지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불경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이 최근 지지율이 거의 한 8, 9%까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그 여론몰이나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5.18 정신을 훼손하고 잘못한 부분은 당연하죠. 잘못한 부분은 당연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해찬 대표 같은 분도 정치에 정신장애인이 많다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고 김현철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대, 50대, 60대 불평하지 말고 동남아나 아세안으로 가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정치인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의 어떤 신뢰나 이런 국민 통합, 화합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도 정치인입니다만 정치인 모두가 말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할 수는 없고 할 그렇죠. 때마다 정말 이 고민을 해서 말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민홍철 우리 저 의원님은 지금 도당위원장으로서 지금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운동본부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세 번째 집회인 것 같은데 내일 열리는 집회가 앞서 열렸던 집회 영상 한번 준비된 게 있으면 잠시 좀 보고 넘어가 볼까요? 김경수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도중과 법정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불구속 재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재판은 재판대로 가야 된다. 그러나 경남 도민들 350만의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도정은 중단 없이 알차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불구속 재판 운동본부가 결성이 됐고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경남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특히 제조업 활성화라든지 조선산업의 불황이라든지 또 자동차 부품 산업의 또 굉장히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이제 도정을 책임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정을 펼쳐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1심 재판에서 어찌됐든 그 법정 구속이 됐는데 사실 재판 그 자체도 이제 변호인단에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측면이나 증거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툼이 있는 거고요. 결코 뭐 재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1심 재판에서 현직 도지사를 구속을 했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보면은 경남도민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도주나 있고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2심 재판 정도 되면은 뭐 저희들이 법조에서도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KTX 서울 경남에 대한 KTX 그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제 신항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지사가 또 일을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김경수 도지사 구속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 판결 내용을 보면은 이 드루킹 사건이 이 약 120만 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선 과정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8천만 번의 클릭을 했습니다. 좋아요 클릭 말씀이죠? 그걸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남 도민들도 이 김경수 도지사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50%가 정당한 판결이다. 30%가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다수가 옳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의 태도가 저는 적절치 않다. 어떤 측면에서? 담당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사법부를 급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엄격하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가능하면 그동안 관례가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유독 민주당에서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공개를 하는 것은 저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때까지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구속에 대해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도민에게 손해가 돌아가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경남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석방운동, 탄원, 계리, 서명 정말 아주 요란스럽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김경수 도지사의 석방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건 아니고 김경수 도지사가 뭘
잘못한 게 없고 옳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인지 민주당이 아니 결코 그런 얘기는 그래서 아니죠. 그 부분은 재판은 제가- 재판대로 네, 가고 네.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불구속 재판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네. 말이고요. 말씀이고 또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석방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경남도민 불구속 재판운동본부 아닙니까? 네. 시민사회 단체가 400여 개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저도 도당위원장 입장에서 가능하면 이거를 정쟁화하지 말자, 정치화하지 말자라는 입장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수단체 집회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볼까요? 김경수가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세월호 사건부터 이 여론 조작질이 되어왔고 도지사직 사퇴하라! 내일 자유한국당 집회에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경남 도당 측면에서 뭐 이야기 하시려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네.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이 사법부의 판단을 네. 존중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지 판사나 사법부를 급박하는 현재 민주당이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이죠. 권력을 쥐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특정 판사에 대해서 민주당 간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공격하는 것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치국가에서. 그거 하나 하고 사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구속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입니까? 부지사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직접 네. 구치소를 찾았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구속과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좀 더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업무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상적인 어떤 업무라든지 행정은 뭐 가능하죠. 그러나 김경수 지사가 공약했던 어떤 국책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어떤 중앙정부와 어떤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아까 말씀드린 이제 KTX 사업이라든지 대우조선 합병과 관련된 어떤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라든지 제이신 항만의 어떤 상생협약도 이미 지금 부산과 2월 5일 날 협정을 서로 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연기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행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무접견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야 이제 경남 전체에 대한 도정이 차질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모처럼 내일 창원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열려서 이 경남이 좀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난 수요일 날 대통령께서 부산 방문하셔가지고 신공항 문제 5개 시도의 합의 그리고 그렇게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총리실로 이관해서 검증을 한번 논의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다른 지역에서는 김해성록 신공항 문제 없으면 그냥 가는 걸로 뭐 이해하는 또 분위기도 있고요. 이게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또 지역구시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동남권의 신공항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국가 백년지 대계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다. 그렇게 보고요. 특히 이 김해 지역이라든지 이제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행안부가 설 민심 동향 보고서라는 걸 내면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대구 군 공항을 이전해주면 대구 경북도 반대하지 않을 거다. 이 신공항 김해 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한다든지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데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 한번 나섰죠. 그렇게 벌써 행안부가 이렇게 동향 보고서를 올렸고 대통령께서 그런 저런 부분을 알고 오신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부산에 오셔가지고 지금 대통령께서 부산에 오신 게 벌써 2달 동안에 5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지역에 민심 잡기 위한 하나의
띄우기 아닌가 네. 대통령께서 그런 시각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까 우리 민 의원께서 100년 대계라고 했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공항이라는 게 100년을 내다봐야 되죠.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이 새만금 공항, 무안공항, 대구 지금 또 공항 만들어야 되죠. 제주 공항 만들어야죠. 또 김해 신공항 만들어야 되죠. 이 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공항을 효율적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 지역에 모두 그냥 정치적인 논리로 민심을 표를 얻기 위한 이런 국책 사업 저는 정말 100년 대계가 아니고 우리 정부의 재정 문제라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적합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대로 계속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결정하고 이 정부가 그대로 고수해 왔던 김해 신공항, 김해 공항 확장에 대해서 안전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민 의원 말씀대로 소음 문제라든지 이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시켜야 나가지 또 지금 신공항을 옮긴다? 제가 볼 때는 그럼 다음 정권 들었으면 또 오개시도 지사 또 합의할 겁니까? 또 갈등 만들 겁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지역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맞지 않고 또 우리 공항 건설의 어떤 100년 대계 입장에서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정책 내용이나 이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뻔히 보이는데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가는 게 과연 100년지 되겠냐.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냐. 이것은 또 다른 후손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지금 풀리고 있고 북미 관계가 풀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분명히 부산과 경남의 동남권이 세계 물류 중심권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동남권의 공항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현재 김해공항의 확장안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도 못 갑니다. 국토부가 현재도 6시간 내에 비행기밖에 못 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저 공항 부분은 오늘 이 짧은 시간 내에 토론해서 결론을 내는 게 사실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는 이 자체가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자체가 갈등이거든.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 그동안 10년 갈등을 또 10년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죠. 아니, 저는 정말 이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또 외면할 수는 또 없는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또 많이 초과돼서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씩 드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2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 고성, 우리 경남이 지금 전국적인 보궐선거에 있어서 아주 큰 주목을 받게 됐는데, 우리 민주당부터 어떤 입장이시고 어떤 계획이신지 짧게 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저희들은 창원 성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대결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후보를 낸 적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지금까지 선거에 그렇죠. 5번에 양보하는 분위기였죠. 양보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후보를 내서 당당하게 유권자의 선택을 받자라는 어떤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저도 중앙당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예비 후보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선을 다해서 임할 생각이고요. 통영과 고성의 문제는 현재 저희가 이제 정의당이나 그 민중당의 후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후보 4분이 예비 후보 등록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표박까지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보면은 거의 20년 내에 자유한국당 계열의 그 일당 독점이 계속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좀 부여해 달라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후보를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이 정부 여당이 하는 걸 보면은 우리 PK 지역에 자유한국당 지지가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최근 2달 동안에 대통령께서 5번을 여기 PK 지역을 방문했죠. 또 도청에서 지금 민주당이 내려와서 예산 정책 협의회도 한다고 합니다. 18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신공항 문제도 거론하시고 남부 내륙철도도 예타 없이 지금 주고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이 그야말로 이제 벌써 대통령께서 직접 이 내년 총선에 올인하신 거 아닌가 정부가
이제 지금 나는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국가 살림이 어려운데 내년 총선보다는 정말 국정 챙기기에 좀 나서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뭐 지금 현재 경남의 2개 지역구가 금년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많이 참패를 했습니다만 이번은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전초전 성격도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민심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성산이라든지 통영 고성지구에 전력 투구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고 지금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이제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 우리 민 의원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성산 지역구에 처음에는 민주당이 조금 전에 하셨다시피 이때까지 민주당 후보를 낸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단일화로 민주당이 했죠. 여당이거든요. 여당인데 처음에 이번에도 후보를 안 낸다고 했다가 또 후보를 내겠다고 했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막판에 가서 또 후보를 단일하겠다. 아니 그 말씀은 민주당은 여당이죠. 후보를 단일하면 보통 야당이 단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당이 이렇게 단일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진실이 어디 있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코 뭐 후보를 안 내겠다, 또 단일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뭐 중앙당에서도 한 적이 없고요. 어느 말씀 우상호 의원이 개인적으로 우상호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었지. 저는 경남도당위원장 입장에서도 그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후보를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계속 중앙당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끝까지 가는 거죠. 한번 민주당 후보는. 지켜봐 주세요. 끝까지 그 완주하는 거죠. 따짐을 그걸 갖다 말씀하는 게 완주하실 건지 또 정치는 또 생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경남에서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두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 앞에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경남도민들, 부산 시민들께 각자 입장을 들려주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공항 문제 새로운 국면 맞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이 문제 외면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해결의 실마리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 저도 가져봅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